안녕하세요.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의 케빈 킴입니다. 오늘은 아주 덥네요. 캘리포니아의 인디안 썸머 막바지라 그런지 더 더운 것 같습니다. 잠깐 인디안 썸머의 유래를 알려드릴까 하는데요. 원래 캘리포니아는 인디언의 나라였습니다. 그래서 인디언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을쯤에 약간의 더운 날씨를 주어서 인디언들로 하여금 겨울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준 거죠. 그래서 이 기간을 인디안 썸머라고 합니다. 그래서 더 더운 것 같습니다. 자, 본론 들어가겠습니다. 오늘은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그 두 번째 크레딧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미국은 크레딧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. 크레딧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다들 실감하실 겁니다. 심지어 크레딧만 좋으면 차도 그 자리에서 구입하고 바로 집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전자제품이나 가구도 그 자리에서 바로 무이자 용자로 구입이 가능할 정도이니까요. 그럼 크레딧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? 350점에서 850점까지 본인의 크레딧 점수를 적용해 주는데요. 크레딧을 관리해 주는 세 곳의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트랜스유니온, 두 번째, 익스페리언, 세 번째, 에큐픽스. 이 세 곳의 크레딧 중간 점수를 파이코 스코어라고 하는데요. 간단히 우리는 이것을 크레딧 점수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크레딧을 관리하는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. 첫 번째, 1년에 2번 정도 본인의 크레딧 점수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가끔 이름이 비슷하거나 작은 실수로 크레딧 점수가 다른 사람과 멀지되거나 점수가 많이 깎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사하실 때 모뎀이나 라우러가 있으셨을 거예요. 그 간단한 기구를 리턴하지 않아서 크레딧 점수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저같이 이름이 너무 쉬운 이름이어서 다른 안 좋은 크레딧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의 이름과 멀지돼서 제 크레딧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 바로 수정이나 기록을 없애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두 번째, 크레딧 카드 잘 사용하기입니다.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A라는 사람은 늘 카드를 쓰고 전부 페이먼트를 갚는 사람입니다. B라는 사람은 카드를 사용하고 밸런스를 10에서 15%로 유지하는 사람입니다. C라는 사람은 카드를 사용하고 밸런스를 60% 이상으로 유지하는 사람인데요. 그럼 제일 크레딧이 좋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? B입니다. 카드를 사용하고 밸런스를 10에서 15%로 유지하는 사람입니다. 그러면 가장 크레딧이 나쁜 사람은 누굴까요? C라는 사람입니다. 카드를 사용하고 밸런스를 60% 이상으로 유지하는 사람인 거죠. A라는 사람이 많이들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카드를 사용하고 밸런스를 전부 다 페이오프 하시면 은행에서는 남는 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크레딧이 좋다기보다는 크레딧을 그냥 적당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.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고 밸런스를 10에서 15%로 유지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크레딧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또 카드를 사용할 때 비자, 마스터, 아멕스 등의 카드를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여기에서 팁 하나 알려드릴까 하는데요. 여러분 쓰고 계시는 카드가 비자, 마스터, 아멕스 등의 번호를 알려주는 것 알고 계시나요? 번호 앞자리가 4로 시작이 되면 비자 카드, 5로 시작이 되면 마스터 카드, 3으로 시작이 되면 아멕스 카드를 나타냅니다. 그 외 나머지 카드는 전부 6으로 시작을 하죠. 그래서 카드 번호 앞자리만 알면
카드사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.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. 본론으로 들어가면 카드를 적절하게 분배해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을 잘 관리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카드를 사용하는데 당장 그 카드의 밸런스를 내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? 예를 들어 10,000불짜리 카드를 4,000불 정도 사용하고 있다면 이 카드는 40%의 사용률이 될 것입니다. 하지만 이렇게 카드의 밸런스를 유지하면 내 크레딧에도 조금은 안 좋은 영향이 있겠죠. 당연히 카드의 밸런스를 조금 더 갚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럴 때 사용하는 한 가지 꿀팁 무엇일까요? 바로 내가 우수 고객이니 내 카드의 리밋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카드사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. 카드사에서는 처음에 곤란한 것처럼 이야기하다 몇 마디 나누고 나면 약 20% 정도 카드의 리밋을 상향 조정해 줍니다.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. 만약에 이렇게 10,000불짜리 카드를 12,000불로 만들면 카드의 밸런스는 4,000불 사용 시 30%로 하향 조정되게 됩니다. 나의 카드 리밋을 올리고 나의 밸런스 퍼센트를 낮추게 되면 내 크레딧은 더 좋아지게 됩니다. 위에 언급한 대로 카드를 분할해서 사용하고 카드의 리밋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크레딧을 50점 이상 올릴 수 있고 늘 높은 점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듯 크레딧은 정말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, 즉 렌더에서 요구하는 점수는 720점입니다. 간혹 740점을 요구하는 은행이 있긴 하지만 720점 정도면 좋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한 가지, 699점은 B+, 701점은 A로 은행에서 간주합니다.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은행에서 보는 가이드라인은 한 단계가 변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꼭 크레딧 포인트의 앞자리를 7로 유지하셔야 한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. 미국에서 크레딧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. 내가 현금이 아주 많아 은행의 도움이 필요 없다면 모르겠지만요. 또 크레딧이 670점 이하일 경우 융자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높은 이자율로 융자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크레딧은 미국 주택 구입 또 미국 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크레딧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.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크레딧 관리 어렵지 않습니다. 얼마든지 좋은 점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. 오늘부터 내 크레딧은 내가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어떠셨습니까?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나요? 부동산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213-631-0874 또는 kevinkim4989@gmail.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이 좋았다 하시는 분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 버튼,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것 꼭 부탁드리면서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두 번째 시간 마칠까 합니다. 다음 시간에는 주택 구입 시 꼭 필요한 종잣돈, 즉 다운 페이먼트, 그리고
인컴에 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.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뵐 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